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코퍼레이션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요, 저희는 그냥 발표 내용을 요약하려는 게 아닙니다. CEO와 CFO의 잘 짜인 발표문은 과감히 건너뛰고 진짜 알짜배기 정보가 숨어 있는 곳이죠. 바로 애널리스트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으로 직접 뛰어들어 볼 겁니다. 맞아요. 각본 없는 질문과 즉석 답변이 오가는 바로 그 순간에 회사의 진짜 속내나 고민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날것의 대화 속에서 투자자들이 뭘 가장 궁금해하는지, 그리고 경영진은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단서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와, 기대되네요. 디지털 부동산부터 주주가치,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성장 동력까지. 네, 그들의 생생한 대화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던진 질문인데 듣자마자 이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구나 싶었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미국의 부동산 포털 리얼터컴이 9%라는 꽤 인상적인 매출 성장을 했는데 이걸 과연 연간 두 자릿수 성장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그게 궁금한 거죠. 이자율도 높은데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는 어떨 거냐. 네네. CEO의 답변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일단 그는 현재 높은 이자율 때문에 미국 주택 시장이 다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작해요. 일단 상황이 어렵다는 건 깔고 가는 거군요.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9% 성장한 건 대단한 거다라는 자신감을 먼저 보여준 거죠. 일종의 방어막을 치고 시작하는 셈이에요. 일단 방어부터 하고 시작하는 느낌. 그럼 성장의 비결은 뭐라고 설명했나요? 바로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성장 영역. 그러니까 판매자, 셀사이드, 신규 주택, 그리고 임대 시장을 딱 언급합니다. 전통적인 주택 구매 시장 말고 다른 쪽을 공략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CEO의 진짜 메시지는 지금 9% 성장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진짜 승부는 주택 시장이 회복될 때 시작되고 우리는 그때를 위해 이미 3개의 강력한 로켓을 준비해뒀다 이런 뜻이죠. 와, 세계의 로켓이라니.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택 구매자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동안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면서 버티고 있다가 시장이 풀리면 한 번에 쏘아 올리겠다는 아주 큰 그림인 거죠. 그렇군요. 단기 성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시장 회복기를 대비한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답변이었네요. 정확합니다. 리얼터닷컴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보고하는 장기 베팅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그런 장기 투자를 하려면 현재의 자금 운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마침 JP모건 애널리스트가 바로 그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네요. 맞아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 2개를 연달아 던졌죠. 뭐였죠? 첫째는 회사 주식이 이렇게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 왜 자사주 매입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나요? 이거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그리고 둘째는 월스트리트 저널 WSJ 구독료를 또 올린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거였어요. 자사주 매입 문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고요. CEO는 뭐라고 답했나요? 일단 구체적인 수치를 딱 제시해요. 이미 이전보다 4배 빠른 속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네, 4배나요. 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겐 진정한 선택권이 있다는 말을 덧붙여요. 진정한 선택권이라. 그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혹시 애널리스트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인 수사는 아닐까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는 식으로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주 영리한 답변이에요. 한편으로는 돈은 충분하고 언제든 더 살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며 시장을 안심시키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하지만 언제 얼마나 살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라며 경영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여요. 줄타기를 아주 잘하는 답변이네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럼 월스트리트 저널 구독료 인상 문제는 어땠어요? 독자들이 다 떠나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걱정이 섞인 질문이었잖아요. 여기서 CEO는 가치와 품질을 무기로 내세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프리미엄 컨텐츠에는 분명한 가격 탄력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있다. 네, 쉽게 말해 가격을 좀 올려도 떠나지 않을 충성도 높은 독자들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이죠.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계획된 상품 개선을 함께 진행할 거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크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최고의 저널리즘을 경험하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인식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전형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이네요. 자신들의 컨텐츠 퀄리티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답변이죠. 맞습니다. 컨텐츠의 가치를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신문이나 방송 말고 숨겨진 보석 같은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있죠. 한 애널리스트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어요. B2B 사업부인 다우존스를 주목한 거죠. 맞아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그냥 다우존스가 어떠냐가 아니라 그 안에 팩티바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법적 분쟁이 최근에 해결됐는데 그게 이번 분기 실적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거든요. 와, 그건 정말 내부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답변이 어땠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예상대로 분쟁 해결 덕분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했을까요? CEO는 일단 다우존스 전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먼저 쭉 강조해요. 특히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를 돕는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부문 매출이 16%나 급증했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아, 일단 전체적인 성과부터. 네. 그리고 팩티바 자체도 그 어려운 소송 중에도 9%나 성장했다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뒤에 나온 CFO의 보충 설명이었어요. 아, CFO가 나서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했군요. 네, CFO가 딱 선을 그어버려요. 분쟁 해결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미미했다라고요. 미미했다고요? 네, 애널리스트가 기대했던 답변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그러면서 진짜 성장 동력은 따로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팩티바에 새롭게 탑재된 멋진 생성형 AI 검색 기능 덕분에 신규 고객을 대거 유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거예요. 와, AI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CFO가 직접 나서서 AI를 언급했다는 게 흥미롭네요. 보통 이런 실적 발표에서는 이미 입증된 성과를 강조하기 마련인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AI를 전면에 내세운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였을까요? 바로 그 점이에요. 애널리스트는 과거의 이슈, 즉 법적 분쟁을 물었는데 경영진은 미래 기술인 AI로 답한 셈이죠. 그러네요. 이건 어쩌면 뉴스코프의 미래가 우리가 아는 신문이나 방송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AI 도구에 달려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몰라요. 와,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질문 덕분에 회사의 숨겨진 성장 동력과 미래 전략의 한 단면을 제대로 엿볼 수 있게 된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리얼터닷컴이라는 미래, 다우존스라는 또 다른 미래.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이걸 한 회사 안에 계속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질문이 나왔네요. 폭스텔을 매각했던 것처럼 회사를 더 단순하게 만들 계획이 있냐고요. 정말 단도직입적이네요. 네, 회사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CEO는 우리는 구조적 변화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폭스텔 매각을 그 증거로 제시해요. 아, 변화에 항상 열려있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분명히 했죠. 하지만 당장 무언가를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우존스나 뉴스미디어 같은 각 사업부의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자체의 중요성도 강조해요. 각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시장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아, 결국 언제든 검토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할 것은 없습니다. 라는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온다는 건 시장에서는 여전히 뉴스코프의 복잡한 구조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구조조정 질문이 마지막 질문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마지막 질문이요. 네, 모두가 쇠퇴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사업부, 즉 뉴스미디어의 이익이 어떻게 무려 67%나 급증할 수 있었냐는 질문이었거든요. 67%요? 정말 놀라운 숫자네요. 비결이 대체 뭐였을까요? 답변을 종합해보면 비결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매출, 다른 하나는 비용입니다. 매출과 비용. 먼저 매출 측면에서는 뉴욕포스트의 디지털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23%나 급증했어요. 올드미디어의 상징 같은 신문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전통 매체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비결인 비용은요? 여기서 CFO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는데 아주 공격적인 비용 절감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인쇄 공장을 합작 투자 형태로 전환했고 호주 사업부에서는 계속해서 비용 효율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아,
한쪽에서는 디지털로 돈을 더 벌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쇄 관련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다. 바로 그거죠. 이걸 보고 있으면 사양산업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얼마나 영리하게 그리고 철저히 수익성 중심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경영진의 영리한 답변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대화들을 정리해보면 뉴스코브는 지금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는 표현이네요. 주택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리얼터.com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시험하면서 동시에 B2B 데이터 사업 같은 숨겨진 곳에서 AI를 통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맞아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회사는 정말 거대한 전환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중이에요. 인쇄 매체의 쇠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파도에 맞서서 공격적으로 비용을 줄이며 생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은 결국 이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져요. 수많은 사업부 중에 어떤 엔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회사를 이끌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이 복잡한 기업 구조가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가 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오늘 Q&A에서 CFO는 자사 제품인 팩티바의 멋진 생성형 AI 검색 기능이 신규 고객을 유치한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뉴스콥과 다른 AI 기업들이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도둑질한 컨텐츠로 AI를 학습시키는 건 범죄다라는 입장이죠. 네,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회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아주 주류한 지적이네요. 한 손으로는 AI를 우리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핵심 기술로 적극 활용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AI가 우리의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는 이 상황.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글쎄요,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위협과 기회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뉴스코프의 미래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